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의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척추 교정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척추 교정이라는 간판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척추 교정을 하고 싶다면, 척추에 대한 교정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척추 교정이란 건 정말로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교정을 필요로 할 때만 해야 하거든요. 섣부른 교정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척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교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교정은 불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척추 교정이 아주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하라는 건데요. 자신의 척추 상태를 살펴보고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물어보세요. 웬만하면 자신의 상태를 먼저 알려주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내 몸에 대해서 알아맞추는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척추라는 게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26마디밖에 안 돼요. 이걸 진단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가 안 좋은지 물어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하는 시간보다 직접 진단하고 상태를 상담하는 게 어쩌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담을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후에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면 하지 말아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교정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동기생이라고 하더라도 교정을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려는 자력 성질이란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교정을 하게 되면 척추가 자기의 원래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원래 자리를 잃어버리면 교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교정을 받아서 좋아졌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교정이 필요할 때 그곳을 찾아가세요. 거리가 멀더라도 말이죠. 같은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곳에서 교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충분히 풀었으니까 오늘은 바로 교정해도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몸의 근육들은 움직임이 있을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움직임이 딱 끝났을 때는 대부분 수축된 상태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근육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풀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근육은 물에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근육이 굳었다는 걸 물에 비교한다면 얼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갑각류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 안쪽으로 뼈가 있거든요.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 바로 교정을 한다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근육 파열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을 안 푼다고 왜 근육 파열이 오냐고 묻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거거든요. 근육은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근육을 풀어줘야 하느냐? 뼈에 인접한 속근육까지 풀고 나서 교정을 해야겠지요. 허리를 예를 들어볼까요? 피부 뒤에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넓은 등근과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배 바깥 빗근이란 게 있어요. 그 뒤로 하하우거근이라고 하는 아래 뒤 톱니근도 있고요. 또 그 뒤로 척추 기립근 또는 척추 세음근이라고도 하죠. 이런 허리 엉덩갈비근, 등 가장 긴 근 같은 게 또 있어요. 외늑간근이라고 하는 바깥 갈비 사이근도 있고요. 다혈근이라고 하는 뭇갈래근도 있고요. 복횡근이라고 하는 배가로근도 있고요. 요횡돌기관근이라고 하는 가쪽 허리 가로돌기 사이근도 있고, 그 뒤로 요방형근이라고 하는 허리 네모근이 있어요. 단회전근이라고 하는 짧은 돌림근이 가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근육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죠. 이렇게 많은 근육들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교정은 1회만 하고 나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받아보고 결정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 시작부터 하지 않습니다. 교정은 마사지가 아니거든요. 한 번을 하고 나서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은 마사지나 척추 교정이나 똑같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사지와 교정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줌으로 해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목적은 아니에요. 교정은 여기에 치료 목적을 추가한 겁니다. 근육을 푸는 방법도 달라요. 마사지는 전체적인 근육을 골고루 다 풀어줍니다. 그러나 활법 교정은 척추에 대한 근육을 중점적으로 풀고 팔이나 다리 또는 머리에 대한 근육은 때에 따라서 이상이 있을 때만 풀어줘요. 근육을 풀고 나서의 느낌도 다를 겁니다. 마사지는 근육을 풀고 나면 개운하죠. 잘하는 곳에서 받으면 그런 느낌이 며칠 혹은 몇 주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정은 근육을 풀고 나면 개운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통에 시달려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단시간에 빨리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니 근육이 반항을 하는 거죠. 근육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천천히 굳어진 근육은 지금의 상태가 자기의 정상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자꾸 자기를 건드리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날 좀 제발 내버려둬 라고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뭘로요? 통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근육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근육통은 오래가지는 않아요. 이때 근육통이 온다고 근육 푸는 걸 포기하면 다시 근육은 굳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육통이 있더라도 근육을 또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근육은 좀 더 강한 통증을 주인에게 주죠. 여기까지예요. 활법으로 보통은 2회, 근육이 아주 많이 돌덩이처럼 굳은 상태라면 3회 정도까지 근육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근육통은 없습니다. 이제는 근육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통증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회만 받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건 그냥 근육통에 시달리는 느낌만 받는 거예요. 아프니까 다음에는 올 생각을 안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활법에 대한 기억을 그저 받으면 아프기만 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요. 따라서 1회만 받아보고 라는 건 활법의 이미지만 깎이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해줍니다. 활법 교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빠른 사람은 1회에도 효과를 보기도 하고, 보통은 5번에서 7번 정도가 되면 스스로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늦어도 10회 정도면 스스로 느끼죠. 그러나 10번을 받아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몸에 좋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활법에 있는 거죠. 몸이 뻐근하거나 어디가 결리거나 한다면 마사지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척추의 문제로 어디가 저리거나 시리거나 어떤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다면 교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어깨가 뻐근하다면 마사지가 좋은 것이고, 팔을 돌리는데 문제가 있다면 교정이 좋다는 말입니다.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